해리는 결국 페트로누스를 불러내게 받는다. 돌아가던 단. 해리,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85번째 시간으로 해리포터 5, 불사조 기사단 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리포터 5, 불사조 기사단. 해리가 어느 밤 근처 공원에 있다가 친구들과 놀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인 더즐리에게 놀림을 받는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디멘터가 나타나 더즐리를 공격한다. 해리는 결국 페트로누스를 불러내게 된다. 페트로누스로 디멘터를 물리쳐낸 해리는 근처에 사는 스퀴프 할머니인 피그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해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버넌 이모부가 엄청나게 화를 내고 페투니아 이모가 릴리와 그 끔찍한 남자애가 디멘터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하는 도중 편지가 온다. 그 편지의 내용은 해리가 먹을 앞에서 마법을 써서 재판,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버논 이모부의 태도에 화가 난 해리가 집을 떠나려고 하자 아서 위즐리와 시리우스에게서 집에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가 온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법부로부터 또 편지 한 통이 온다. 편지의 내용은 덤블도어와 상의해서 퇴학은 취소되었으나 징계 청무회에 출석해야 한다. 그때 화가 날 대로 난 버논 이모부가 해리에게 나가라고 마구 소리를 지르지만 페투니아 이모에게 누군가 호울러를 보낸다. 그 일로 다행히 해리는 쫓겨나는 것을 면하게 된다. 며칠 후, 더즐리 가족은 잔디밭 경연대회 우승자 시상식에 가게 된다. 더즐리 가족이 나간 지 조금 후 진짜 무디, 루핀 교수, 님파도라 통스, 엘파이오스 도지, 헤스티아 존스, 디덜러스 디글, 스터지스 포드모어, 에멀린 벤스, 킹슬리 샤클볼트가 그를 데리러 오게 된다. 이들은 해리를 그리몰드 광장 12번지로 이끄는데 그곳에서 위즐리 가족과 시리우스 등등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곳에서 해리는 방학 동안 별다른 소식도 듣지 못하고 온갖 고생만 한 것 때문에 성질이 폭발해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마구 화를 퍼붓는다. 진정하고 나서는 빌이 플레르와 그럭저럭 잘되고 있다는 말과 빌과 찰리는 이미 기사단에 가입한 상태라는 말, 퍼시가 배신을 때렸다는 말, 그리고 마법부가 볼드모트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불사조 기사단에 들어가고자 한다. 그러나 위즐리 부인이 해리가 너무 어리다며 막는다. 그리몰드 광장 12번지는 매우 넓고 좋은 집이지만 실내는 블랙 가문의 잔재와 각종 잡동사니가 넘쳐나는 상황.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위즐리 가족과 시리우스를 도와 집을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작은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시리우스가 해리에게 블랙 집안 이야기를 해주기도 한다. 시리우스는 해리와 마찬가지로 덤블도어의 뜻에 의해 자기가 싫어하던 집 안에 갇혀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다. 며칠 후, 징계 청문회 날이 되었다. 해리는 위즐리 씨를 따라 마법부에 간다. 시간이 있어 보여서 위즐리 씨의 사무실에 잠시 들렀지만 청무회에 5분 늦었다는 걸 가까스로 전해 듣고 지하 10층에 있는 법정으로 간다. 마법부 장관 코닐리오스 퍼지, 그의 비서 퍼시 위즐리, 마법부 차관 덜로리스 엄브리지, 위즌가모트 소속 판사들과 어밀리아 본즈 등 여러 배심원 앞에서 해리가 재판을 받을 때 덤블도어가 변호를 위한 참고인으로 오게 된다. 퍼지는 해리를 무섭게 신문하지만 해리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고 결정적으로 덤블도어가 증인인 피그 할머니를 데리고 와서 확실한 증거가 생긴 덕에 본즈를 포함한 반 이상의 배심원이 해리의 편을 들어 주어 무죄 판결을 내린다. 청문회가 끝나고 덤블도어는 조용히 돌아간다. 그날 저녁, 그리몰드 광장 12번지에서 무디는 해리에게 과거의 불사조 기사단 멤버들의 사진을 보여준다. 호그와트로 돌아간 해리는 새 어둠의 방어술 선생인 덜로리스 엄브리지가 자신의 청문회 때 배심원단 중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이내 엄브리지의 수업 방식이 수업 내내 책만 읽도록 시키고 자신의 수업에서 지팡이를 절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점점 더 수업의 문제를 느끼던 해리와 론, 허마이오니 삼총사는 호그스미드 방문을 틈타 어디서 모일지 고민하다가 허마이오니의 제안으로 어딘가 익숙해 보이는 사람이 운영하는 술집 호그스 헤드에 모여 어둠의 마법 방어술 실력을 보충하는 별도 모임을 만들기로 한다. 페트로누스를 불러낼 수 있으며 어둠의 마법 방어술 실력이 출중한 해리가 선생님의 역할을 맡게 된다. 그 클럽에는 조챙, 네빌, 루나 등 여러 학생들이 가입한다. 그러나 다음날, 엄브리지는 3명 이상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활동을 조직, 모임, 팀, 단체, 클럽 활동으로 규정하고 그것들을 전부 금지시키는 새 법령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자 해리는 집요정 도비에게 필요의 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방에서 모임을 한다. 첫 모임 때 반엄브리지 연맹이나 마법부는 멍청이들의 집단이다 등등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름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초가 방어연합이라는 이름을 제기한다. 줄여서 DA로 부르면 밖에서 뭔지 알아챌 수 없기 때문. 그러자 지니가 이니셜은 DA로 그대로 하되 이름은 덤블도어의 군대로 짓자고 한다.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이 이름은 통과된다. 그러나 DA 운영은 마냥 순탄치는 않았다. 해리는 엄브리지와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드레이코 말포이와 다른 슬리데린 패거리들이 엄브리지의 허가 하에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다른 새 기숙사들의 점수를 실시간으로 깎질 않나. 사람의 피로 잉크가 채워지는 깃펜으로 반성문을 쓰는 벌을 받질 않나. 엄브리지가 호그와트에 수없이 많은 규칙들을 바꾸질 않나. 겨울 방학 전날, DA의 연습이 있었다. 연습이 끝나고 다른 학생들이 다 기숙사로 가고 필요의 방에는 해리와 초만 남는다. 초는 눈물을 흘리며 해리에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해리는 생전 처음으로 키스를 하지만 기숙사에 돌아와서 론과 함께 헤르미온느한테 눈치 없다고 가인다. 그날 밤, 해리는 2가지 꿈을 꾼다. 첫 번째 꿈은 상대적으로 별거 없었지만 두 번째 꿈에서는 아서 위즐리가 볼드모트의 호크룩스 네기니에게 물려 피를 아주 많이 흘린다. 해리는 순식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덤블도어를 찾아간다. 덤블도어는 위즐리 쌍둥이와 지니를 불러낸다. 덤블도어가 급조한 포트키를 타고 그리몰드 광장으로 간 일행이 본 기사단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며칠 후 구조 버스를 타고 온 헤르미온느와 함께 성문고 병원에 갔고 위즐리 씨는 해리에게 정말 고맙다며 말을 건넨다. 크리스마스가 되자 해리 일행은 한 번 더 성문고 병원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기억병동에 갇힌 길더로이 로카트와 부모님의 병문안을 온 네빌을 만나게 된다. 그날 저녁, 반갑지 않은 손님 하나가 찾아온다. 그 손님은 다름 아닌 세베루스 스네이프. 스네이프는 덤블도어의 특별 지시로 해리에게 오클루먼시 특강을 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자리에 같이 있었던 시리우스와 싸움이 붙을 뻔한다. 일행이 구조 버스를 타고 학교에 돌아가기 전, 시리우스는 스네이프가 벌짓을 하면 이걸 열어보라고 하면서 해리에게 무언가를 건네준다. 해리는 학교에 돌아와서도 이상한 꿈을 자주 꾸게 된다. 마법부의 미스테리 부서의 입구에 도달하면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었다. 발렌타인데이에 해리는 초와 함께 마담 퍼디프 찻집에서 데이트를 하지만 그만 헤르미온느에 대해 언급하는 바람에 초를 실망시킨다. 해리는 툴툴대며 스리 브룸스틱스로 가서 론, 헤르미온느와 만난다. 그곳에는 전편의 그 기레기 리타 스키터도 있었다. 며칠 후, 이러쿵저러쿵지의 해리에 대한 이야기가 실리고 엄브리지는 해리에게 또 벌을 주지만 이러쿵저러쿵에 해당 기사는 학교 안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된다. 그러나 부활절 직전의 어느 날, 메리에타 에지콤의 고발로 해리는 퇴학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덤블도어가 기지를 발휘하고 탈출하는 덕분에 퇴학을 당하지 않는다. 엄브리지는 교장 자리에 오르지만 교장실은 엄브리지의 출입을 거부하고 프레드와 조지는 이때를 틈타 특제 폭죽 한 다발을 풀어놓는 것을 시작으로 전보다 더 스케일이 커진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초와도 사이가 틀어져 버린 해리.
맥고나걸 교수와 진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프레드와 조지의 장난과 학교 탈출, 완전히 엄브리지 약올리기 판이 된 호그와트를 지켜보기도 하다가 결국 표준 마법사 시험일이 되었다. 마법 시험을 쉽게 통과한 후 어둠의 마법 방어술 시험에서는 감독관 앞에서 페트로누스를 불러내 추가 점수도 받고, 마법약 시험에서는 스네이프의 시선이 없는 상태에서 평소보다 편안히 마법약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다가 천문학 시험날, 누군가 니플러를 방에 넣어두는 바람에 단단히 화난 엄브리지가 해그리드의 짓인 줄 알고 오러 3명을 동반한 채 해그리드를 기습하고 그것을 막으려는 맥고나걸 교수도 기절 주문에 3번이나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마지막 과목인 마법의 역사 시험날, 해리는 자기가 꿈속에서 볼드모트가 될 수도 있으며 또한 그의 기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깨닫는다. 그리고 시리우스가 볼드모트에게 고문을 당하는 꿈을 꾼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그날 해리는 론, 헤르미온느, 루나, 네빌, 지니와 함께 엄브리지의 방에 침입해서 그리몰드 광장 12번지와 연락을 시도해 보지만 붙잡힌다. 헤르미온느의 기지로 엄브리지를 켄타우로스 떼의 한가운데에 떨어뜨려 놓은 후, 지니의 박쥐 귀신 주문으로 빠져나온 다른 일행들과 함께 마법부의 미스테리 부서로 향한다. 해리는 자신이 꿈에서 들어가 본 곳을 찾게 된다. 그곳에서 해리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구슬을 발견한다. 해리가 그 유리 구슬을 집어들자마자 루시우스 말포이가 나타나서 다른 죽음을 먹는 자들과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들 6명은 죽음을 먹는 자들과 결투를 한다. 그러나 해리와 네빌을 제외하고 하나씩 리티이어를 당한다. 때마침 시리우스, 루핀 교수, 무디 교수, 톰스, 킹슬리가 나타나 어시스트를 해준다. 그러던 중, 예언이 담긴 구슬이 깨지고 만다. 덤블도어까지 나타나 죽음을 먹는 자측이 완전히 열세인 상황. 그때 시리우스가 벨라트릭스와 싸움을 하던 도중에 죽음의 방에 있는 베일을 넘어가게 된다. 해리는 슬퍼할 새도 없이 벨라트릭스를 쫓아가지만 벨라트릭스의 부름을 듣고 볼드모트가 나타난다. 볼드모트와 덤블도어는 마법부 중앙홀에서 엄청난 결투를 벌이지만 볼드모트와 벨라트릭스는 끝내 도망간다. 때마침 마법부 직원들이 모이고, 윌리엄슨이라는 직원을 포함해 많은 직원과 퍼지가 볼드모트를 직접 본 상태. 덤블도어는 해리와 함께 호그와트로 돌아간다. 해리는 시리우스를 잃은 슬픔에 마구 화를 내지만 덤블도어 역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적이 있어서 해리를 이해해주고, 예언과 관련한 사실을 이야기해준다. 52 예언의 핵심 내용은 해리와 볼드모트 중 하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볼드모트가 돌아왔다는 뉴스와 마법부에서 있었던 일은 금방 소문이 퍼져 예언자일보에도 나게 되고 해리는 다시 유명인사가 된다. 덤블도어는 빼앗긴 자리를 다시 되찾고, 루시우스 말포이를 포함해 미스테리 부서에 침입했던 몇몇 죽음을 먹는 자들은 구속된다. 한편 엄브리지는 우여곡절 끝에 금지된 숲에서 빠져나오지만, 얼마 안 가 학교를 떠나게 된다. 하지만 해리는 전혀 기뻐할 수 없었다. 해리는 시리우스를 몹시 그리워한다. 시리우스가 죽을 때 그가 해리와 나누어 가졌던 거울을 가지고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후회에 휩싸이기도 한다. 종강 연회가 열리는 날, 해리는 닉을 찾아가 시리우스에 대해 묻지만 시리우스는 그대로 가기로 했다는 대답을 듣고, 자신처럼 세스트러를 볼 수 있는 사람인 루나한테 가서 루나의 어머니 이야기를 약간 들은 후 조금 기분이 나아진다. 다음 날, 말포이, 크레브, 고일이 열차에서 해리를 습격하지만 DA 회원들에게 역관광당한다. 말포이 일행을 떡이 되도록 마법으로 두들겨 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일행은 어느새 킹스 크로스역에 도착한다. 그곳에는 버넌 이모부, 피투니아 이모, 더들리 말고도 위즐리 부부, 프레드, 조지, 루핀, 무디, 톰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무디와 위즐리 씨가 대표로 나서서 더즐리 가족에게 해리를 괴롭히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5권이 끝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